안녕하십니까.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대한민국의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반도 불침 항모,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올릴까 합니다. 자, 과거 우리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을 불침 항모로 만들어서 소련을 견제하겠다고 이렇게 미국에게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도 나카소네 수상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미국과의 일본과 이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도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공산 진영을 막아내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덕분에 마음 놓고 일본은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일본이 우리 한국에게 100억 달러의 안보 차관 형식으로 주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살 수 있다. 더 많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40억 불을 받아냈던 실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략에서 볼 때 소련 대신에 중국을 대입을 해서 보면 우리가 중국을 막아줄 불침 항공모함이 되겠다고 미국에게 제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어선들이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 그야말로 바다가 뒤덮일 정도로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유사시 이러한 중국의 어선들에 중국군이 탑승을 하고 와서 우리 서해안의 태안반도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에 상륙을 하고 또 제주도로도 상륙을 해올 수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중국의 중공인민해방군은 해상민병대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해상민병대는 이 우리나라 서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멀리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있는 그 적도 부근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 페루나 칠레 이런 그 남미 제국들 앞에 있는 바다까지 가서도 이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그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전라남도 지역과 제주도 지역에서 중국 기업들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있고 또 중국산 태양광 발전 패널도 많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인 사업가 혹은 중국인 기술자 또 관광객 이런 것들로 신분을 위장해서 잠입한 중국군의 그 특수부대가 얼마나 있을지 우리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중국군 특수부대 요원들과 어선을 타고 넘어오는 이 중국의 소위 말하는 그 인민해방군의 그 해상민병대, 이러한 조직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서해안 도서 지역과 제주도가 장악당한다 또는 침략당한다, 이런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화하겠습니다. 자, 대만을 침공하기에 앞서서 한국군 그리고 주한미군의 발을 한반도에 묶어두기 위해서 충분히 기습을 감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민해방군의 이 기습적인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또 전라북도, 제주도 이런 지역에 우리의 그 보안과 방어벽을 더욱더 높게 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인데도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지역에 충분한 병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인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 인천공항과 충남 서산 당진 지역, 그리고 새만금의 국제신공항, 제주도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중단 없는 야욕과 중국의 대외 팽창 전략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불살까고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이러한 중국의 기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지역에 만리장성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은 중국 사람들처럼 무슨 돌을 갖다 쌓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교통 인프라, 우리 대한민국의 발달된 기술과 문화력을 가지고 이 침범할 수 없는 만리장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인천공항에서 충남, 서산, 당진을 해저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를 새만금 국제공항을 거쳐서 제주도까지 또 고속철도로 연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그런 역엔 그 주변에다가 산업단지를 세우고 또 기존 교통망과 연결을 시키게 되면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이 서해안 지역에 몰려들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통일을 하게 되면요, 그때 되면 그 중국과 단동 맞은편에 있는 신의주서부터 해서 평양, 그 다음에 인천공항, 충남, 서산, 당진, 그 다음에 새만금, 제주도까지 이렇게 고속철도를 쭉 연결해서 놓게 되면 이 고속철도로 만리장성을 쌓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지역에는 중국을 떠나서 나오는 탈중국하는 기업들을 모두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추후에는 우리의 그 정반대 동해안 지역에 원산항이라는 곳이 있죠. 그는 원산항에서도 또 인천공항까지 이 고속철도를 부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원산은 바로 북의 청진, 함흥 밑에 있는 게 지금 강원도 원산인데요. 이 북한의 원산에서 이 인천을 통해서 제주도까지 고속철도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교통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활주로가 2,500m짜리가 하나 있긴 한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활주로 길이를 4,000m까지 확장을 하고 또 활주로도 하나가 아닌 두 개로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새만금 지역 주변에 전부 지금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건 다 없애버려야 되는 태양광 패널들 아니겠어요? 우리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태양광 패널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태양광 패널 다 없애버리고 미국행, 유럽행 직항 노선이 바로 이 새만금 국제공항에서 이륙할 수 있게끔 하면요, 탈중국하는, 즉 중국을 벗어나서 돌아오는 기업들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에 물밀듯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자, 특히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지역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1시간 내에 미국행, 유럽행 비행기를 모두 탈 수 있는 공항이 인천에 있는 국제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두 곳으로 늘어나게 되니 국내외 할 것 없이 사업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 새만금 지역과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에도 탈중국하는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물밀듯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동부 해안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서해안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중국 공산당은 이런 계획들을 성사되지 못하게, 즉 좌초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내의 친중 정당, 어디가 있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을 동원해서 새만금 이 국제공항에서 미국행, 유럽행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을 반대하도록 후면에서 조종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의 조종과 지령을 받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같은 짓을 하게 되면 내년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건지 묻지 않아도 우리가 알만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도 지역의 주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게 하는, 즉 전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또 자신들은 전라도의 주민들을 평생 부려먹겠다고 하는 아주 이런 전략을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새만금 국제공항에서 미국행, 유럽행 비행기가 수시로 이착륙을 하고 국내외 기업들이 또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몰려들게 되면 올바른 정확한 정보가 유통이 되고 더 이상의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서 살지 않아도 되니 자연히 더불어민주당의 거짓말들이 만천하의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게 되면 전라도 사람들 끼리끼리 하던 그런 문화는요,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상식이 통용되는 그런 발전된 사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전라도 지역에 외부로부터 거대한 세력을 집어넣어서 섞어버릴 필요 또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즉, 반기업 정서가 없는 충청남도 지역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전라도는 반기업 정서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는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충청남도하고 전라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계룡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안반도, 또 덕유산, 내장산, 또 변산반도, 지리산, 무등산, 월출산,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도 이런 그 귀중한 우리의 그 지형을 6.25 전쟁 기념박물관, 또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 또 고조선의 문명 박물관, 이런 박물관들을 지어서 국제적인 규모로 설치하고 외국인, 우리가 관광객으로 유입을 시키고 또 의료 관광을 덧붙여서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 지역에서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6.25 전쟁 박물관, 또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을 각 지역에 설치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반대한민국, 즉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즉 뭡니까? 김일성, 유일신 우상숭배를 하는 그 우상숭배 체제를 신봉하는 그 같은 멍청한 정서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 국민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각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들은 판을 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이런 혼란한 상황, 이 국민들에게 역사, 윤리, 도덕, 세계사, 국사, 국어, 이 사람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될 이런 인문학을 제대로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6.25 전쟁 기념박물관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우리 역사 한류, 즉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과 우리 역사적인 이 폭넓은 상황을 우리가 하나의 문화 관광 상품으로도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전한 의료 시설을 활용해서 외국인 의료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또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재투입하게 되면요, 우리 국민들은
의료보험료를 보다 적게 내게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보장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미국 기업과 미국 관광객들을 서해안 지역으로 대거 유치하게 되면 중국의 경제력은 완전히 어떻게 될까요? 어렵게 됩니다. 붕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 뿐만 아니라 중국 해상 민병대로 위장한 중국군의 상륙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저하되고 우리의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가 안전한 지역으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이어서 대구 지역, 대구 경북의 신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서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가는 직항 노선을 개설하자. 이와 같은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경북의 신공항, 또 부산 가덕도의 신공항, 제주도의 제2신공항의 활주로를 미국행, 유럽행 직항 노선이 바로 이착륙할 수 있도록 이 공항들의 규모를 대형화시키면 탈중국해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기업들에게 남한 지역 전체 어디에서나 이 돌아오는 기업들이 마음껏 상업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지방에도 많은 투자를 하게 되니 수도권의 과밀화되는 문제 또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 태백 줄령 산맥을 쭉 보면요. 자, 강원도에서부터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또 태백산, 월악산, 소백산, 속리산, 주황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경주, 가야산,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한려해상 국립공원, 부산, 이런 그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관광지에 이 6.25 전쟁기념박물관과 고조선 박물관, 또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 등을 대거 건설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각 지역의 경제도 살아나겠지만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 미국인들과 미국 기업들이 넘쳐나게 되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인계철선으로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더욱더 문호를 대외 개방을 하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한반도가 인계철선으로 이어지면서 불침 항모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국과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한반도 전체가 안전지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안전지역이 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곳곳이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되니 이 또한 우리가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도 언젠가는 올지 모르는 그런 통일 준비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북한으로 경쟁적으로 올라가서 진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남쪽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이 남쪽 지역의 주민들이 야, 그 굳이 말이야, 통일을 왜 해? 통일할 필요 없지. 우리 현재 잘 살고 있는데 왜 통일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방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런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각 지역의 거점 국제공항에서 굳이 지금 현재 인천공항을 경유해야만 우리가 유럽이든 미국이든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인천국제공항이 아니라도 1시간 내에 전국 각 지역의 이 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이착륙을 할 수 있어요. 출발할 수 있게 되면요, 각 지역에서 우리 국내외 기업 그리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요, 서로 열심히 경쟁적으로 각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기업을 혐오하는 반기업 정서들이 사라지게 될 거고,
또 우리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는 소녀상이라든지 일제 징용자상과 같은 이런 관광객들의 수요를 축소시키는 이런 시설물들은요, 지역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철거하게 될 거예요. 굳이 철거하라 소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에서 부산, 대구, 광주, 그 다음에 서해안 쪽에 또 인천까지 이 많은 국제 노선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가라앉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의 역할을 하면서요.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 의료, 교통, 관광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요. 계속해서 전국에서 단 1시간 내입니다. 1시간 내에 미국행, 유럽행 출발할 수 있는 직항 노선을 개설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추가하겠습니다.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또 중부 내륙에 있는 대구, 경북의 신공항, 또 부산에 있는 가덕도 신공항, 제주도 제2신공항에서 유럽행, 미국행 비행기가 수시로 이착륙을 하고 뜨게 되면요. 자, 이 안에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예비 타당성을 검토조차도 할 수 없다.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공항들은요. 단 경제성만을 가지고 바라볼 일이 아니고요. 국가 안보, 미래를 바라보는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또 여기서 이 비행장의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유사시에 전국 각 지역으로 미국 본토에서 증원되는 병력과 또 증원 물자가 부산항이 아니라도요, 어디로라도 다 이 미군의 물자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튼튼하게 될 것이고 또 한미 간의 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수도권에 있던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분산하게 되면요. 이 수도권에 과밀화되어 있던 주택, 도로, 철도, 또 소방서, 학교, 이와 같은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건설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예산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는 물가 및 인건비가 서울에 비해서 저렴하지 않습니까? 현재도 대략 한 70% 남짓할 텐데, 자, 지방으로 공장을 옮긴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또 수익이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 미국 기업들과 미국 관광객들을 지방에도 많이 유치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한반도 전체가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안전지대로 변모하는 것은 단지 이 돈으로는 환산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또 많은 기업들이 자기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도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영역을 주 업종으로 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도 이 기업들이 이와 같은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 비용 100%를 세금을 공제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기업들이 번영하고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문화예술단, 스포츠단, 또 박물관, 또 학교,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제 운영하게 되겠는데, 자,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을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요, 이런 여러 우리나라의 공업시설만, 즉 공장만 있던 이런 지역에 자, 예술, 문화, 교육, 스포츠 이러한 산업들이 멋지게 같이 융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각각의 지역이 수도권과 별다른 차이 없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똑같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똑같은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볼 수가 있고, 또 같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화의 수준이 격상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안보와 경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이 거점 공항, 이곳에서 바로 우리가 유럽이다, 미국이다, 뭐 오세아니아다, 어느 지역을 갈 수 있는 그 직항 노선을 전국의 거점 공항에서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 부산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함께 부산이 향후 상하이죠. 그리고 동경, 도쿄, 이 두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물류, 금융, 관광 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산이란 곳은 우리나라 그 최대 항구 도시면서 이곳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책, 금융기관의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고 동시에 부산 그리고 경남, 울산에 교통 인프라를 대폭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서쪽 일본, 우리 서일본이라 하죠. 그 서일본의 경제권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후폭풍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략을 반드시 채택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 위를 떠서 시속 200km 이상으로 날아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를 우리가 위그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그선이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서 상용화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하고 또 서일본의 해안 도시들을 이 위그선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위그선은 유사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해병대 병력의 상륙 이동선으로 활용해서 북한 지역이나 또 중국 지역에 우리 해병대 병력을 상륙하게 할 수 있으니, 자, 정부가 투자를 해서 민간 해운회사에 우선은 불화를 해서 보통 때 평시에서는 민간 여객 화물용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데 쓰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될 땐 징발을 해서 군 장비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투자를 하면 위그선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수출 상품이 또 추가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이나 군사력 또한 동시에 증강될 것입니다. 자,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이 부산의 가덕 신항만, 이런 것을 앞세우고 또 대한민국 국책은행의 본사를 대거 이 부산 지역으로 이전해서 상해와 도쿄를 대체하는 동북아시아의 항공, 선박물류, 또 관광,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게 되면 부산은 향후 동남아 저 밑에 있는 싱가포르보다 더 융성하고 발전하는 국제 해양 금융 도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측과도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상하이나 도쿄에 있는 미국 금융기업들의 본사를 이 부산으로 이주해서 유치할 필요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해상 관광, 또 이 해상 관광과 연계한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 이런 것들이 함께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초대형 국제 해양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산은 이 북극 항로를 지나가는 이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을 대대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서 서일본과 또 중국 동쪽의 상해, 이쪽 지역의 기능을 대거 흡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부울경이라는 이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전라남도, 강원도 지역까지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도로망 확충, 또 철도망 확충, 이와 같은 교통망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촘촘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떠오르는 산업 중에서 우리 방위 산업이겠습니다. 국내 이 방산 물자를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 바이어들이 이 경남 지역, 특히 창원 지역 중심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는 미국 해군에 함정을 공급하는 최고의 책임자께서 국내 군함 건조 조선소인 현대, 대우, 한진 이 세 곳의 조선소를 둘러보면서 방사청장까지 면담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중국 해군이 함정을 대량으로 건조하게 되니 미군도 한국에서 대량으로 함정을 건조하겠다 하는 의도인데, 이미 미국의 중장기 군사 전략에 보면 항공모함 전대도 필요하지만 중소형 함정으로서 보다 기동력이 원활한 대양 해군으로 변모시켜가는 것이 현재 미국의 장기 전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점에 있어서 미국과 상의하고, 또 이 상해에 있는 미국의 금융사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하이에 나가 있는 그 미국의 금융업체들도 이 아시아 본사를 전부 부산으로 이주하게끔 하는 이런 유치를 하게 되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서 넘어가기 직전인데 뭐 불문가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근본적인 경쟁력,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잘 유지 발전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치밀한 두뇌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제주도 지역의 발전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제주 지역은요, 지금 일본 요코스강에 있는 미국 제7함대를 이쪽으로 기지 전체를 이전 유치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사업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이게 다 공작이에요. 무슨 공작? 국가와 국가 간에 벌어지는 이런 공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지역에 미국 제7함대의 해군기지, 현재는 일본 요코스카에 있습니다만은 그 미국 제7함대 해군기지를 통째로 이 제주도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주 지역에 그 큰 규모의 미국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건설하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미국한테 떡을 줄 게 있어요. 자, 미국 친구들, 대한민국의 예산으로 이 기지를 건설해 줄게. 자, 그러면 미국 여러분들은 그 제주도 밑에 있는 제7광구의 해저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와서 우리와 함께 공동 개발을 하자. 또 일본이 만약에 계속해서 옆에서 귀찮게 굴면 좀 더 양보해서 한미일 3국이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 공동 개발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금들을 균분하게 나누게 되면요, 이 중국이 이 태평양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못 나오고 멈칫거리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언젠간 하고 싶어하는 한반도를 식민지화 하려고 하는 중국의 장기 전략도 그냥 분쇄되고 물거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한국과 미국 간에 미군 기지를 이주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페이버로 한미 간의 이 7광구 대륙분 개발을 같이 해서 거기서 난 수익금을 반반씩 나눠 먹게 되면요, 이게 몇 천조가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이것은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한미 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심동체가 되죠. 우리말입니다. 그 무슨 뭐 외교상으로 뭐 전략적 동맹관계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건 그냥 언어적인 레토릭, 수사에 지나지 않고요. 이게 혈맹이다, 또 한미 동맹이다 했을 때는요, 뭐가 오고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가야 돼, 돈이 오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미국 친구들도 돈을 꽤나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이 제주도 지역에서 이 7광구를 개발해서 이 가스나 석유가 분출하게 되면 미국이나 한국은요,
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혼자 안 먹고, 자, 미국 그대들과 우리하고 둘이서 딱 반반씩 50대 50으로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하면은 미국이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자, 거기다가 우리 제주도에 보면 지금 제주도에 공항이 지금 부족합니다. 국내선만 다니는데 굉장히 부족한데요. 자, 이 제주도에 제2 제주 국제 신공항을 대형화시켜서 추가로 확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제주도 남부 지역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게 되고요. 동시에 전라남도 지역 그리고 제주도의 북부 지역을 고속철도로 연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륙인 본토와 제주도가 이 고속철도로 연결이 되고 또 항만 또 이 국제 신공항이 생기면서 보다 더 많은 국제선 비행기들이 제주도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한테 설득할 때 다음과 같은 논리가 필요해요. 자, 일본에 있는 도쿄만 그곳은 지진의 위험이 있다. 그 지진의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쿄만 입구인 그 요코스카에 있는 미치함대가 지진 피해를 입고 괴멸될 수도 있겠다. 몹시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정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주도로 미국의 제7함대가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부 예산으로 미국 공군 해군 기지를 건설해 주되 우리가 지어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제주도가 입지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비좁다고 하면 남해안 일대에서도 분산 배치하는 방법도 미국과 충분히 융통성 있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7함대의 규모를 볼 것 같으면요. 제7함대에 배치된 그 함정만 하더라도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각종의 함정을 합치면 한 70척 정도에 달합니다. 자, 그 70척에 달하는 선박과 그리고 항공기는 한 350여 대가 지금 그 7함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장비와 시설들이 이 제주도 그리고 우리 남해안 쪽으로 이주해 온다라면 연간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현금이요 수십조 원이 돈벼락으로 아마 제주 지역과 우리 남해안 지역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돈벼락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무역 거래 그리고 정상적인 수출입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늘어나게 되고 또 무역 수지 또한 증가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라든지 여타 다른 기업들이 제주 지역에 또 우리 남해 지역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그만한 투자금과 외자본들이 밀집해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벼락이라 그러면 무슨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로또를 하거나 또 무슨 다른 이상한 술 팔고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돈들이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해병대가 조직되어 있는데 몹시 그 병력 숫자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0명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해병대를요. 최소한도 10만에서 20만 명까지는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28,000명 수준이라 했을 때 10만을 증원하게 되면 대략 7만 명 정도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 7만 대한민국 해병을 어디다? 제주도에다 배출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북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귀신 잡는 해병이 동과 서 어느 방향으로 올라올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귀신 잡는 대한민국 해병대가 이게 어느 지역으로 상륙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또한 군대를 함부로 움직이거나 망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미국을 가셔가지고 이 미국의 제7함대,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그 7함대의 기지를 우리나라로 이전하는 이 문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해병대를 증설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미국과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때 반드시 첨가돼야 될 게 제7광구 해저 개발을 통해서 석유와 가스를 미국과 공동 개발하자고 하는 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해군 공군기지가 제주 지역에 안착하게 되면 이 미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회의라든지 뭐 온갖 국제 규모의 행사들이 제주도에서 백화쟁명식으로 만발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되겠죠. 자, 이곳에다가 그 우리가 슬픔으로 겪었지만 6.25 전쟁 기념박물관,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 또 고조선 문명박물관, 이런 박물관들을 건설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죠. 또 여기에다가 외국인 의료 관광까지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서 미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게 되면 그들을 관광객을 통해서 이 달러도 벌어들이지만요, 그 자체가 바로 인계철선이 됩니다. 인계철선으로 삼을 수가 있으니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가 동시에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주도로 입국한 이 해외 외국 관광객들이 자, 해저 고속철도를 타고 신나게 잠깐 달려다 보니까 부산으로 오고 또 전라남도로 가고 또 새만금으로 전라북도로 충청도로 경기도로 서울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요. 자, 대한민국 전역에 외국 관광객들, 특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 입고도 많아지겠죠. 미국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좋은 또 관광 산업이 되는데, 자, 동시에요. 북한이나 중국은 미사일이나 생화학 무기를 활용해서 이 한반도를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한반도를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국가 안보는 더욱더 강화되고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국가 안보를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우리 서울 수도권 보호를 위한 또 다른 그 군사기지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바로 어디냐? 인천 앞바다 섬을 매립해서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자,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서울과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천과 충남 당진 앞바다에서 있는 우리가 모종의 군사시설을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충청남도 당진 앞바다에 가시면요, 그 배가리, 울도리 이런 그 덕적도 앞에 섬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매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해상공항을 건설을 하고 이 지역을 또 다른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섬들을 매립하게 되면 인천공항만큼이나 큰 매립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미사일기지, 공군기지, 해군기지, 해병대기지, 그리고 해양경찰기지까지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해상민병대 혹은 중국의 공군, 중국 해군의 공격을 사전에 미리 이 해상지역에서 막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인천공항을 매립하고 건설하는데 총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덕적도 바깥 지역에 있는 이런 작은 섬 사이를 메우고 매립을 해서 군사공항을 만드는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기술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가 완공이 되면 인천공항만큼이나 규모가 크게 될 것인데, 이 큰 규모의 이 기지에서 전투기, 또 대형 정찰기, 수백 대의 항공기가 중국 앞바다로 이제 전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이내 언제 어디서든지 출격이 가능하게 되므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산동반도 끝자락까지는 거리가 한 300k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로 발사할 경우에 산동반도 끝자락을 나와서 이 한반도 쪽으로 오려고 하는 중국 해군의 함정은 손쉽게 공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해상기지에서 중국의 대련과 청도 사이에는 아무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련까지는 411km, 청도까지는 518k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의 대련, 청도, 다리엔 혹은 칭다오라 그러는데 그 대련과 청도에서 나오는 중국 함정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해상기지에서 출격하는 우리 공군기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해상기지와 이 중국 사이에 바다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니 이 북경까지도요 9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우리의 해상기지를 건설하고 공격용 미사일 기지를 배치함과 동시에 여기에 사드와 또 사드보다 한 차원 위인 이지스 어쇼, 우리가 SM-3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 이지스 어쇼 장비도 배치해 놓게 되면요 북한 괴뢰나 중국의 미사일로부터 수도권, 그 다음에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 지역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의 청도, 대련의 해군, 이와 같은 중국의 군사기지와 북경을 유사시에는 바로 공격할 수 있게 되는 전진 거점 군사기지가 될 것입니다. 자, 동시에 유사시에 미군의 장거리 미사일 부대 또한 이 지역에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미 당국이 적절하게 상의를 하고 또 이와 같은 계획들을 추진하다 보면요, 한미 간의 동맹 관계는 더욱더 공고하고 건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기지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근무하게 되면 이번엔 미군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인계철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섬에 우리가 이 기지를 확보하고 무기를 갖다 놓고 활주로를 만들고 항구를 만든다 하더라도요, 중국이 감히 이쪽 지역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북한이나 중국은 우리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또 대한민국 군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 해상기지를 먼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군이 이 지역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자신들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전역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미국이 24시간 365일 잠시도 쉼 없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보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해상기지는 서울, 인천, 평택의 LNG 기지, 평택의 미군 기지, 또 평택의 삼성 반도체 기지, 당진 제철소, 대전시, 세종시를 보호하는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지가 완공이 되고 나서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공군기지를 이전하고 경기 남부 지역에 탈중국하는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통일이 된다면 모든 경제 주체가 경기도와 강원 북부와 북한 지역으로 대량으로 북상하게 될 것인 바, 지금부터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이 경제력을 경기도 남부 지역으로 끌어내리는 준비 작업을 미리부터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서 이 경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게 되어서 남쪽 사람들이 오히려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돌아설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해상기지에서 해양경찰, 해군, 이 모든 함정이 출동하게 되면 북중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의 물류망 또한 완벽하게 원천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인천항과 평택항에 해군과 해경기지가 있는데 출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선과 상선들을 피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만약에 서해 한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인천 앞바다에 이 해상에다가 이런 대형 이 기지가 생기게 되면 배를 이 부두에서 떼자마자 고속으로 출동할 수가 있게 되니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그에 대한 현장 적응력, 즉 대응력이
제고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해상 기지에서 해병대 기지까지 이제 설치를 하게 된다면 유사시 중국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의 해병대가 상륙도 가능하게 될 것인바 중국이 함부로 군사력을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서해 도서에서 정부가 투자를 하고 또 위급선을 만들어 민간 해운회사에게 평시에는 불화해 주었다가 평시에는 관광객과 물자를 이동시키는데 사용을 하고 유사시에는 해병대 부대의 상륙용으로 사용한다면 매우 공포스럽고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서해안에 가고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가고도를 불침 항모로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해안 전라남도 지역에 가보면 가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길이 5km, 폭 대략 2km 정도 됩니다. 이 가고도에 산등성이를 잘라서 대형 활주로를 만들고 또 이곳에 공군기지, 해군기지, 또 미사일기지, 해양경찰의 기지를 설치하게 되면 보다 더 제고된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해안 가고도에서 중국의 해군기지가 있는 청도까지는 대략 480km가 되고 대련까지는 대략 620km가 됩니다. 그러니 이 청도나 대련에서 출격한 중국의 해군과 공군이 제주도로 접근하기 전에 이 가고도에서 출격한 우리군 전투기와 해군 함정에 의해서 무참하게 제거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도 각종 방어용 미사일과 또 공격용 미사일을 배치해 놓게 되면 서해안에 인천 앞바다와 가고도 두 군데에서 불침 항모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기 전에 해상 민병대를 동원해서 전라남도 지역과 제주도에서 기습 상륙 작전을 감행할 수도 있겠지만 가고도에 해군, 공군, 해양경찰, 해병대 이런 각종의 우리의 군사 무력과 미사일 기지가 건설이 되면 전라남도와 제주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청도와 대련에서 출발하는 중국 함대는 인천 앞바다에 건설될 우리 대한민국의 해상 기지에서 출격하는 전투기와 함정에 의해서 한 번 제동에 걸리게 되고 이어서 가고도에서 두 번째로 제동에 걸리고 제주도에서 세 번째로 제동에 걸리게 되니 태평양으로 진출이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자, 해상에 대규모의 군사기지를 건설해 놓게 되면 중국과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해상에서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해안으로 중국 해군, 중국 공군,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공격을 해온다 해도 해상에서 1차적으로 제거하고 막아낼 수가 있으니 대한민국 본토를 지키고 굳건하게 방어를 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한국 정부가 친중으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 중국을 때려잡는데 전면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을 못 믿어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미국에게 이런 제안을 먼저 하면서 자, 중국산 물건 대신에 대한민국 한국산 물건을 대거 사달라. 또 이런 요청이 미국이 받아들이고 한국의 물건을 미국 측에서 많이 사주게 되면 우리 또한 미국의 무기도 많이 살 수 있고 또 핵무장도 굳이 미국이 반대할 이유도 없어질 것입니다. 자, 360척이나 되는 중국의 함정들을 서해안에다 가둬놓고 이순신 장군이 활용하셨던 하객진 전법을 써서 국산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쓸어버리는 계획을 미국에게 들려주게 되면 아마 미국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제주도 밑에 있는 제7광구와 또 북한, 중국 사이에 있는 서한만, 즉 평양에 있는 앞바다의 해저 자원을 한미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광구의 해저자원과 평양 앞바다, 즉 서한만 분지에 매설된 해저자원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하자고 하면 미국의 기업을 제주도 남단과 서해안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따라서 이 또한 중국을 견제하는 인계철선이 될 것입니다. 제7광구와 평양 앞바다 해저 자원은 우리가 혼자서 독식해서 먹을 수는 없겠지만 미국을 끼워 넣어서 수익금을 반반 나누자고 한다면 경제가 어려운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엄청 고마워할 것입니다. 자,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얼마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다지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공화당 트럼프 쪽에도 특사를 보내서 이와 같은 한미 간의 이 공동 개발 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김규현 국정원장님이 영어도 잘하시고 또 미국에서만 또 외교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미국의 아주 높은 지위에 또 다양한 사람들의 그 사회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국내에서 이러저러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 훌륭한 영어를 활용하셔가지고 트럼프 쪽에도 줄을 댈 수 있는 그 방안을 도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교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 이런 일을 국가의 정보기관의 수장께서 하는 것이죠. 펴내지 말고 조용히 가서 도널드 트럼프가 살고 있는 그 플로리다의 저택 마라라고에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서 트럼프 측하고 미리 사전에 깊은 교감을 갖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과 안전을 위해선 매우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을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수입 1등 국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미국의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을 더 많이 구매해주는 대신에 미국은 우리 한국산 물건을 더 사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요청을 대통령께서 영업 1호 사원으로서 미국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물건을 더 많이 사달라. 그래서 너희들이 많이 사주면 우리 또한 미국산 무기 체계를 많이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빅딜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미국도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아직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자체의 역량만으로 만들 수 없는 무기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기 체계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이러한 무기는 우리 또한 가져다가 구매해다가 우리의 국방력 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인데, 자, 미국산 제품도 사고 기술도 이전받고 또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일련의 계획들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면 대한민국 영내의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박물관 이런 영역에 투자를 할 경우에 정부에서 100% 세 공제를 해주게 되면 지방의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예술, 스포츠 다방면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기업들이 기업 성장 배경을 소재로 해서 박물관을 많이 건설하면 할수록 전 국민이 근현대사를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자, 북한군 그리고 중공군, 우리 선배들은 이 북한과 중공군들과 37개월 동안이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게 바로 6.25 전쟁인데 이 6.25 전쟁을 소재로 해서 전쟁 기념 박물관을 전국에 만들고 영화나 드라마나 또 만화, 오페라, 뮤지컬 여러 종류의 장르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게 되면 이 작품들을 통해서 국내외에다 선보이게 되고 이것이 역시 또 문화 한류가 돼서 또 역사 한류가 되어서
귀중한 수출 종목의 효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한국 국내에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까지 지방의 관광지에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활성화시킨다면 이 외국인들 자체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인계철선이 되는 것입니다. 즉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전 해외에 계시는 전 세계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